그에 앞서서 지금 뉴스타파 여기자들 순환 시대예요. 그것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권성정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네. 뉴스타파 여기자를 한 2, 30m 이렇게 강하게 쥐어 손목을 쥐고 끌고 네. 가는 그런 상해 사건을 저질렀어요. 네. 예. 근데 여기 손목이 그 여기자 손목이 그냥 부었다면서요. 그거 얼마나 강하게 쥐었으면. 그러게요. 예. 뭐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그날 저녁에 예. 조금 물잔을 잘 못 들겠다고 와, 하더라고요. 그 정도인가요? 일단 전치 2주 정도 나왔는데 예. 뭐 그렇든지 말든지 간에 영상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그게 뭐 전치 몇 주를 떠나서 세상에 공당의 대표가 그러는 거 아마 대한민국 역사는 처음 아닙니까 지금? 여기자를 그렇게 저희 꿀- 카메라만 있던 게 또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언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언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의힘이 언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함축된 영상이죠. 네. 근데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언론이 아니지 네. 찌라시지. 네. 여러 번 반복했죠. 예.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그 영등포소에 형사 고소를 했고요. 아 고생했군요. 예. 체포치상, 예. 뭐 폭행, 상해, 그리고 명예훼손 4가지 혐의로 지금 고소를 했는데 뭐 모욕죄도 추가해야 된다 등등 많은 분들이 이제 의견을 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구구절절 설명할 거 없이 뉴스타파 유튜브 채널에 오셔서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권성동의 실체가 보인다. 그 한 학자분 미디어 학자분께서는 오늘 페이스북에 예. 깡패 권성동 이건 깡패의 모습이다. 예. 공당의 대표의 모습이 아니다. 깡패 권성동이라고 그 원로 미디어 학자께서 써주셨더군요. 아니 오늘 김보엽 조국혁신단 대변인도 논평을 냈는데 네. 뉴스타파가 찌라시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깡패다 이렇게 사실 그렇죠. 논평을 썼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논리를 하면 국민의힘은 정당이 아닙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그게 맞다면 뉴스타파가 찌라시고 언론이 아니라면 국민의힘은 정당이 아니고 내란 동조범으로 해산돼야 될 정당이다. 라는 걸 자인하는 거거든요. 저거는. 아니 근데 헌법에 명백하게 언론의 자유가 명시돼 있는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기자가 자신과 관련된 또 자신의 정당과 관련된 질문을 한다고 해서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이 지금 오늘 해명했잖아요. 예. 이 체구가 최소한 본인 몸무게 절반 정도 이하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굉장히 체구가 왜소하고 적습니다. 이 친구 이명주 예. 기자가. 이명주 기자. 이명주 기자가 자기에 대해서 신체 위협을 가했다는 엥? 거, 자기가 방어했다는 식으로 지금 반론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게 국민의힘 이러니까 원내대표 된 것 같아요. 아.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 윤석열이 어떻게 했습니까 언론에 대해서. 거기도 두목이죠. 거기 깡패처럼. 지난 3년간 윤석열은 자기를 비판한 언론을 검찰 특수부를 동원해서 압수수색하고 1년 동안 무려 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겨서 제가 지금 재판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재 재판 받고 있죠. 윤석열은 내가 검찰을 동원해서 언론을 장악할 수 있어 해보니까 된 거예요. 그것들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이 바로 이 국민의힘 의원들 아니에요. 그래서 김기현 같은 경우에는 사형에 처해야 할 중대범죄라고 저희한테 그랬고 뭐 국기문란 사범이라고 등등등 했잖아요. 그 난리를 치더니 지금 재판 받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은. 이게 진짜 코미디 같은 거죠. 제가 재판을 가는데 예. 예전 같으면 포토라인이 있잖아요. 예. 자 봉지욱이 오늘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보자. 예. 없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그냥 유튜브 생중계하고 국기문란 사범이라면서요. 야. 제가 사형에 처해야 될 중대 범죄자라면서요. 예? 근데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언론이.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어제 같은 일이 일어났어도 다른 기자들이 옆에 있었잖아요. 예. 아무도 그 장면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각하군요. 예, 붙잡아 놓고 있어라고 못 가게 하라고 붙잡아 놓고 있으라고까지 하면서 자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 상황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방관했죠. 왜 뭐 지난 대선 때도 방관했죠. 네. 언론들이. 그러니까 그때는 뭐 이제 뭐 윤석열이 언론을 장악하고 탄압하고 할 때 이 사람들은 동조를 했고 지금은 윤석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윤석열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남아 있는 것이고 권성동의 머릿속에는 뉴스타파는 작은 언론사고 내가 생각하기에 찌라시고 언론사가 아니니까 난 이렇게 막 해도 돼. 처음 본 여기자의 손을 끌고 질질 끌고 가갖고 이것들은 언론도 아니야라고 얘기해도 돼. 카메라가 찍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니까 2021년 12월 대선 본선 한상 그 선거운동할 때 강원도 강릉에 윤석열이 가서 권성동이랑 술을 먹습니다. 맞아요. 식당에서. 예. 그랬다가 옆 좌석에 있는 부부가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강원도에 이런 미인이 있었나? 등등등 해갖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가 화가 난 그 남편이 그 식당을 나가가지고 112에 신고합니다. 그 경찰 10여 명이 그 식당에 출동해요. 그 사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권성동 강원도 강릉식당 성희롱 사건 경찰 어떻게 한 겁니까? 경찰은 이걸 입건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입건하고 봐준 겁니까? 권성동 얘기해 보세요. 그때 당시 본인 사건 어떻게 됐는지.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강원도 강릉에서 계속해서 지금 몇 번째 의원을 몇십 년 동안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도 재판 받았잖아요. 나중에 무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다 없어지는 겁니까? 법 기술을 통해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본인의 잘못이나 비리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권성동은 하도 이 자기 지역구에서의 그 왕처럼, 그러니까는 권성동의 작은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강릉이 사실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또 거기에 계속해서 이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는데, 아무튼 방금 얘기하신 그 강릉 성희롱 사건, 그다음에 그거를 고소했던 그 남편분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방송으로 주십시오. 한번 모시고 싶네요. 그 사건을 어떻게 되는지. 112에 접수가 됐다면 당연히 입건이 되고 조사를 받았어야 돼요. 그 사건을 검찰에 송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이유는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지금 파악이 안 되는데 아무튼간에 이분이 이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명태균 게이트도 권성동 때문에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 김건희와 명태균이 밀월 관계 측근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파가 있고 윤핵관 파가, 이 명태균 파에는 당시 이준석 당대표가 같이 있었던 것이고 두 세력이 윤석열 김건희의 충성 경쟁을 하다가 이 사달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명태균 사건이 터져서 명태균 씨가 폭로를 하고 나오고는 그 배경에는 윤핵관들과의 권력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윤석열을 저렇게 만든 것도 윤핵관들인 거죠.